이곳은 독일 베를린의 슈프레강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도시하천 복원 사례로 꼽히는 곳이죠. 하지만 생태학자들은 인정합니다. 복원된 하천에 야생동물이 정착하려면 최소 30년이 걸린다. 그것도 도심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구간에서만 가능하다고요. 런던 템스강은 어떨까요? 수질이 개선됐다고 자랑하지만 물범이 가끔 나타나는 하류 구간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야생동물이 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게 유럽 생태학계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도시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000만 명이 사는 대도시 한복판, 콘크리트로 정비된 개천에서 수달이 사냥하고 초고층 빌딩 사이 강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자전거길 위에서 시민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달리는 도시. 독일의 저명한 생태학자조차 이건 데이터로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연 이 도시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안나 레베카 슈타인입니다. 독일 국립생태연구소 선임 연구원이에요. 20년 넘게 도시하천 생태계를 연구해왔습니다. 베를린,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런던까지 유럽 전역의 복원 하천을 다 봤어요. 그리고 제게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자전거 캠핑 유튜버죠. 독일에서는 꽤 알려진 편이에요. 구독자가 50만 명 정도 됩니다. 제 신조는 간단해요. 연구는 자전거로 이동하며 한다. 하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걸어야 하고 더 멀리 가려면 자전거를 타야 한다고 믿거든요. 1월 초였습니다. 유럽 공영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 청계천과 한강생태 다큐 자문 어떻습니까? 저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청계천이요.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복원 하천이라고 하더군요. 2005년에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도심 복원 하천은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물은 흐르지만 생태는 죽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어떤지를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월 5일 저녁이었어요.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찔렀습니다. 영하였어요. 독일보다 더 추웠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고층 빌딩이 빽빽했고 불빛이 많았습니다. 전형적인 대도시였어요. 생태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일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후 2시 청계천 현장 미팅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청계천 예비평가 도심 하천. 생태 가능성 낮음. 데이터 없이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경험상 대부분 이랬거든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촬영팀과 함께 청계천으로 갔어요. 한국인 연구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윤입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서울시 협력생태연구원이에요. 악수를 했습니다. 안나 슈타인이에요. 반갑습니다. 박서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유튜브 봤어요. 라인강 자전거 캠핑 시리즈요. 저는 놀랐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네, 저도 자전거 타거든요. 뭔가 통하는 게 느껴졌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끼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어요. 계단이 보였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어요.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정비돼 있었습니다. 내려가시죠. 박서윤이 앞장섰습니다. 저는 따라 내려갔어요. 한 계단씩 천천히요. 계단 끝에 도착했습니다. 청계천이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맑았습니다. 양쪽으로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정비가 잘 됐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적이에요. 자연 하천과는 다르죠. 박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물가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물을 들여다봤어요. 바닥이 보였습니다. 돌이 깔려 있었어요. 크기가 다양했습니다. 그때 뭔가 움직였어요. 물속이었습니다. 물고기였어요. 작은 물고기가 돌 사이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여러 마리가 보였습니다.
물고기가 사네요. 네, 피라미하고 붕어예요. 방류한 건가요? 아니요, 자연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어류 서식 확인됨. 자연 유입 추정.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물고기 몇 마리로 생태계라고 할 순 없으니까요. 앞으로 걸었습니다. 물을 따라 걸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연인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혼자 걷는 사람도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도심 한복판인데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어요. 잔잔하게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밤에도 사람이 많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저녁에 더 많아요. 안전한가요? 안전해요. 박서윤의 대답이 짧았어요.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어요. CCTV가 보였습니다. 조명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유럽 도시들보다 오히려 적어 보였어요. 감시 시스템이 강한가 보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박서윤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직접 관찰하면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조명이 켜졌습니다. 은은한 빛이었어요. 너무 밝지 않았습니다. 물에 반사된 빛이 아름다웠어요. 관광용 조명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쇼윈도 생태죠. 박서윤이 저를 봤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웃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어제도 수달이 나왔어요. 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로 그녀를 봤습니다. 수달이요? 여기요? 네. 도심 한복판에요? 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수달은 매우 민감한 동물이에요. 사람을 피하고 조용한 곳에서만 살죠. 도심 하천에 수달이 산다는 건 생태학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확실해요? 네, 모니터링 데이터 있어요. 박서윤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야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물가에 수달 한 마리가 서 있었어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어제였어요. 저는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진짜였어요.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물고기를 물고 있었어요. 사냥을 하네요. 네, 여기서 먹이를 잡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 경력이 흔들렸어요. 이건 제가 아는 모든 이론과 맞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나타났어요? 2017년쯤부터요. 처음엔 가끔이었는데 지금은 정기적으로 와요. 8년이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안 놀라나요? 익숙해진 것 같아요. 박서윤이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하거든요. 밤에도요. 저는 주변을 봤어요. 정말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음악을 틀어놓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조용히요. 한 노인이 지나갔습니다. 70대쯤 돼 보였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박서윤이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외국분이세요? 네, 독일에서 왔어요. 청계천 좋죠? 네, 깨끗하네요. 노인이 물가를 가리켰습니다. 밤에 조용히 지나가요. 뭐가요? 수달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셨어요? 네, 한 달 전쯤이요. 밤에 산책하다가 봤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사람 안 무서워해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사람을 안 무서워한다고요?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수달이 있다는 사실보다요. 야생동물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건 신뢰가 쌓였다는 뜻이거든요. 노인이 떠났습니다. 저는 박서윤을 봤어요. 여기 사람들 다 저래요? 어떻게요? 담담하게요. 수달이 나타나는 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요. 박서윤이 웃었습니다. 익숙해진 거예요. 20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20년이요. 또 그 숫자였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문화가 됐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어요. 수달 서식 확인됨. 시민 목격 다수. 사람에 대한 경계심 낮음.
펜을 멈췄습니다. 이건 생태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야생동물이 사는 건 환경이 좋아서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여기선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청계천을 다시 봤습니다. 물이 흐르고 조명이 비치고 사람들이 조용히 걸었어요. 어디선가 수달이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제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5시 반에 일어났어요. 호텔 방은 어두웠지만 저는 익숙했습니다. 야생동물 관찰은 항상 새벽에 하거든요. 옷을 입고 카메라를 챙겼어요. 노트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어요. 박서윤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습관이에요. 그녀가 웃었어요. 저도요. 차를 타고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새벽이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조명만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공기가 차갑게 폐를 찔렀습니다. 숨을 내쉬자 하얗게 퍼졌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박서윤이 물가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박서윤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요. 손전등을 켰어요. 물가를 비췄습니다. 눈이 얇게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흔적이 보였습니다. 발자국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까이 봤어요. 작은 발자국이었습니다. 5개의 발가락이 선명했어요. 발 간격은 좁았고 걸음걸이 패턴이 독특했습니다. 꼬리가 끌린 자국도 보였어요. 수달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확실해요. 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장 찍었어요. 각도를 바꿔가며 찍었습니다. 발자국을 따라가 봤어요. 물가를 따라 이어졌습니다. 10m쯤 갔을까요? 발자국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지점이 보였어요. 여기서 사냥했네요. 네, 물고기 잡아먹고 다시 나갔을 거예요.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흔적을 찾았어요. 배설물이 보였습니다. 돌 위에 있었어요. 이것도 수달 거예요. 박서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냄새를 맡아봤어요. 비린 냄새가 났습니다. 생선 냄새였어요. 수달이 물고기를 먹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신선해요. 어젯밤에 온 것 같아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어요. 새벽 6시. 청계천 수달 흔적 확인. 발자국, 배설물, 사냥 흔적. 활동 시간 야간 추정.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수달이 밤에 나타나 사냥하고 간다는 건 생태학적으로 대단한 일이에요. 그건 환경이 안전하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나 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밤에 산책하는 사람 많을 텐데요. 박서윤이 물가를 가리켰어요. 많아요. 하지만 조용해요.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수달은 아주 민감하거든요. 여기 수달은 익숙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생동물이 사람에게 익숙해지려면 오랜 시간과 일관된 환경이 필요합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노인이 먼저 보였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네, 기억하세요? 외국분이라 기억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수달 얘기 더 들어도 될까요? 노인이 물가를 가리켰어요. 있더라고요. 맘에요. 언제쯤이었어요? 한 달 전쯤요. 밤 10시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혼자 오세요? 밤 10시예요? 네, 매일 와요. 무섭지 않으세요? 노인이 웃었어요. 뭐가 무섭나요? 여기 안전해요. 저는 그 대답에 멈칫했습니다. 70대 노인이 밤 10시에 혼자 도심 하천을 산책한다고요? 독일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수달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신기했죠. 그런데 소리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어요? 5m쯤. 저는 놀랐습니다. 5m요. 그 거리에서 수달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다른 분들도 봤어요? 네, 여기 자주 오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노인이 주변을 가리켰어요. 다들 조용히 해요. 놀라게 하면 안 되니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놀라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규칙이 아니라 배려라는 게 중요했어요. 감사합니다. 노인이 떠났습니다. 저는 박서윤을 봤어요. 여기 사람들 다 저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박서윤이 잠시 생각했어요. 20년이요. 청계천 복원된 지 20년 됐어요. 그게 이유예요? 시간이 쌓이면 문화가 돼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적었어요. 결론 수달 서식은 수질만의 문제가 아님. 사람들의 태도가 핵심 변수. 펜을 내려놓고 청계천을 봤습니다. 물이 흐르고 새들이 날아왔고 사람들이 조용히 걸었어요. 여긴 생태가 아니라 사람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제 20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청계천 조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달 흔적, 시민들의 태도, 물고기 서식 현황까지 적었어요. 데이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서윤이 다가왔어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 드세요. 감사합니다. 받아서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늘 촬영 일찍 끝났네요. 네, 필요한 건 다 봤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박서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시간 좀 있으세요? 네, 왜요? 한강 좀 달릴래요? 자전거로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요? 네, 안나 씨 자전거 타신다고 들었어요. 박서윤이 웃었어요. 유튜브 봤거든요. 구독자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네, 라인강 자전거 캠핑 시리즈 재밌게 봤어요. 제가 웃었어요. 짐이 많은데요. 차에 두고 가시면 돼요. 박서윤이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만요. 해지기 전에 돌아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 중에 자전거라니요. 하지만 솔직히 마음이 끌렸어요. 좋아요. 가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5분쯤 걸렸어요. 박서윤의 차가 보였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어요. 자전거 2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로드바이크였어요. 이거 다 가지고 다녀요? 네, 주말마다 타거든요. 한 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프레임이었어요. 독일 제품이었습니다. 고급 모델이었어요. 좋은 자전거네요. 감사합니다. 회색 자전거도 꺼냈어요. 이게 예비용이에요. 타보세요. 헬멧을 받아 썼습니다. 장갑도 꼈어요.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안장 높이가 제 자전거와 비슷했습니다. 어디로 갈 거예요? 한강이요. 10분이면 돼요. 박서윤이 앞장섰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자전거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차도와 분리돼 있었어요. 폭이 넓었습니다. 페달을 밟았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신호등이 보였어요. 멈춰 섰습니다.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다시 출발했습니다. 5분쯤 달렸을까요? 건물들이 바뀌었어요. 앞에 강이 보였습니다. 한강이었어요. 저기예요. 박서윤이 가리켰습니다. 경사로를 내려갔어요.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발을 땅에 댔습니다. 그리고 앞을 봤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자전거 길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강을 따라 양쪽으로 뻗어 있었고 사람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로드바이크도 있었고 일반 자전거도 있었어요. 이게 전부 자전거 길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한강 전체를 따라 이어져요. 얼마나 길어요? 서울 구간만 40km 넘어요. 40km요. 베를린의 2배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출발할까요? 페달을 밟았습니다. 자전거 길로 진입했어요. 노면이 부드러웠습니다. 포장 상태가 완벽했어요. 속도를 올렸습니다. 차도가 보였지만 완전히 분리돼 있었어요. 펜스가 있었습니다. 안전했어요.
차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표지판이 나타났어요. 여의도 3km. 명확했습니다. 방향 표시도 있었어요. 거리 표시도 있었습니다.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어요. 다리 아래를 지났습니다. 거대한 교량이었어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가 다시 햇살이 비쳤어요. 흐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다리 밑에서 자전거 길이 끊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완벽하게 이어졌어요. 계속 달렸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보였어요. 강 건너편이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을 달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자연도 느껴졌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새들이 날았어요. 잘 만들어졌네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유럽 못지않아요. 박서윤이 웃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일관성이 놀라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공원이 나타났습니다. 넓은 잔디밭이었어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전거 길은 공원을 통과했어요.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취미시설이 아니었어요. 도시 인프라였습니다. 유럽의 강변 도시들이 수백 년에 걸쳐 만든 자전거 문화를 서울은 20년 만에 도시 전체 규모로 완성했어요. 박서윤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쉼터 들를까요? 휴게소가 보였어요. 들어갔습니다. 자전거를 세웠어요. 편의점도 있었고 카페도 있었고 자전거 수리점도 보였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네요. 음료를 사서 밖에 앉았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어요. 자전거들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끊임없이 흘렀어요. 마치 강물처럼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 박서윤이 웃었습니다. 저는 한강을 다시 봤어요. 도시를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책을 읽거나 걷거나 차를 타거나요. 하지만 자전거만큼 직접적인 건 없습니다. 페달을 밟는 순간 도시가 몸으로 들어와요. 서울은 그렇게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설명 없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다시 한강에 왔어요. 이번엔 촬영팀도 함께였습니다. 카메라맨이 자전거를 탔어요. 저를 따라 찍을 거라고 했습니다. 박서윤이 어제와 같은 자전거를 건넸어요. 준비됐어요? 네. 헬멧을 썼습니다. 출발했어요. 어제 왔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낮이라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도 보였고 커플도 있었고 혼자 달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다양했습니다. 나이도 자전거 종류도 속도도 다양했어요. 하지만 흐름은 일정했습니다. 빠른 사람은 왼쪽으로 추월했고 느린 사람은 오른쪽으로 붙었어요. 배를 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나갑니다. 소리쳤어요. 배려였습니다. 충돌이 없었어요. 저는 속도를 유지하며 관찰했습니다. 자전거길 폭이 넓었어요. 세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노면 상태가 좋았어요. 울퉁불퉁한 곳이 없었습니다. 독일의 오래된 자전거길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표지판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거리 표시였어요. 여의도 2km. 명확했습니다. 방향 표시도 있었어요. 상류 하류.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습니다. 다리 아래를 또 지났어요. 어제와 다른 다리였습니다. 조명이 설치돼 있었어요. 밤에도 밝을 것 같았습니다. 계속 달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공원이 나타났습니다. 넓은 잔디밭이었어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있는 가족도 보였어요. 자전거 길은 공원을 통과했습니다. 끊기지 않았어요. 이거 대단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도시 인프라예요. 취미시설이 아니라요. 박서윤이 웃었어요. 맞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강변 도시들이 수백 년에 걸쳐 만든 자전거 문화를 서울은 도시 전체 규모로 한 번에 깔아놨어요. 그게 20년도 안 됐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어요. 앞에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휴게소였어요. 크기가 컸습니다. 저기 들릴까요? 박서윤이 물었습니다. 네. 속도를 줄였어요.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자전거를 세웠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의점이 있었어요. 카페도 있었습니다.
자전거 수리점도 보였어요. 공기 펌프가 비치돼 있었습니다. 공짜였어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네, 무료예요. 화장실 표지가 보였습니다. 가봤어요. 깨끗했습니다. 호텔급이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음료를 샀어요. 밖에 앉아서 마셨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자전거들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끊임없이 흘렀어요. 하루에 몇 명이나 타요? 제가 물었습니다. 주말엔 수만 명이요. 수만 명이요? 네, 특히 날씨 좋은 날엔요. 저는 놀랐습니다. 수만 명이 이 길을 탄다고요? 그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생활이었습니다. 대여도 되나요? 네, 곳곳에 대여소 있어요. 외국인도요? 네, 앱으로 빌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인프라만 있는 게 아니라 운영까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음료를 다 마셨어요.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더 가볼까요? 박서윤이 물었어요. 네,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출발했습니다. 더 멀리 갔어요. 20분을 더 달렸습니다. 여전히 길은 이어졌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들이 바뀌었어요. 주거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길은 계속됐어요. 변함없이 잘 관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특정 구역만의 시설이 아니에요. 도시 전체가 자전거 친화적으로 설계된 거였습니다. 베를린도 자전거 도시라고 자랑하지만 서울의 한강 자전거 길은 규모가 달랐어요. 일관성이 달랐습니다. 박서윤이 속도를 줄였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멈춰 섰습니다. 숨이 찼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몇 킬로 왔어요? 한 15킬로. 더 갈 수 있어요. 박서윤이 웃었어요. 내일 또 오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갔어요. 같은 길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달랐어요. 이제 이 길이 익숙해졌습니다. 하루 만에요. 그만큼 직관적이었어요. 출발점에 도착했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렸어요. 헬멧을 벗었습니다. 땀이 흥건했어요. 하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박서윤이 웃었습니다. 저는 한강을 다시 봤어요. 자전거 길이 양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페달을 밟는 순간 도시가 몸으로 들어왔어요. 서울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줬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일정은 난지습지였어요. 한강 상류 쪽이라고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갔어요. 30분쯤 걸렸습니다. 도착하니 넓은 공간이 보였어요. 습지였습니다. 물이 고여 있었고 갈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난지습지예요. 박서윤이 설명했습니다. 인공습지인가요? 네, 복원한 거예요. 20년 전엔 쓰레기 매립지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요? 지금은 전혀 안 보이는데요. 완전히 복원됐어요. 저는 주변을 살폈어요. 강 한복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막혔어요. 갈대와 나무들이 방풍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안 얼었네요. 네, 유속이 있어서요. 한강 본류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망원 렌즈를 끼웠어요. 무거웠지만 필요했습니다. 습지 쪽으로 렌즈를 돌렸어요. 새들이 보였습니다. 많았어요. 오리물이었습니다. 청둥오리였어요. 20마리가 넘었습니다. 물 위에 떠서 천천히 움직였어요. 머리를 물속에 담그는 녀석도 있었습니다. 먹이를 찾는 듯 했어요. 저기 더 봐요. 박서윤이 가리켰습니다. 시선을 옮겼어요. 큰 새들이 보였습니다. 기러기였어요. 여러 마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목이 길었어요. 큰 기러기예요. 겨울철 새죠? 네, 시베리아에서 와요. 저는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 장 찍었습니다. 초점을 맞추고 각도를 바꾸고 계속 찍었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어요. 난지습지. 겨울 철새 다수 관찰됨. 청둥오리 20, 큰 기러기 10. 수온 영상 유지. 먹이 활동 활발.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철새는 속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먹이가 없으면 머물지 않아요. 여기 새들이 있다는 건 두 조건이 다 충족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매년 와요? 네, 20년 넘었어요. 또 20년이었습니다. 일관성의 증거였어요. 개체수가 늘어요? 네, 조금씩 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태계가 안정됐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걸었습니다. 관찰로를 따라 걸었어요. 나무 데크였습니다. 습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만든 길이었어요. 멈춰 섰습니다. 망원경이 설치돼 있었어요. 공공 망원경이었습니다. 무료였어요. 들여다봤어요. 새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고니도 보였어요. 큰 새였습니다. 흰색이었어요. 우아했습니다. 고니도 오네요. 네, 작년부터 자주 와요. 저는 고니를 오래 봤습니다. 유럽에서도 귀한 새예요. 도심 근처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데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돌아봤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있었어요. 짐이 가득했습니다. 큰 배낭이 앞뒤로 달려 있었어요. 텐트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여행 중이세요? 네, 국토종주 중이에요. 국토종주요? 저는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요. 자전거로요. 박서윤이 설명했어요. 사대강 자전거길 있어요. 633km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전거 길이 그렇게 길다고요? 며칠 걸려요? 4박 5일 정도요. 청년이 웃었습니다. 천천히 가면 더 걸리고요. 혼자 가요? 네. 안전해요?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전해요. 자전거 길이 쭉 이어져 있고 중간중간 쉴 곳도 많아요. 밤에도요? 밤에 달리는 게 제일 좋아요. 청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강은 무섭지가 않아서요. 조명도 있고 사람도 있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밤에 달리는 게 좋다고요. 무섭지 않다고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말이었어요. 화장실은요? 곳곳에 있어요. 다 깨끗하고요. 식사는요? 편의점 많아요. 24시간이에요. 숙소는요? 캠핑장 쓰거나 모텔 가요. 다 자전거길 근처에 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국토종주 가능. 633km 자전거길. 인프라 완비. 치안 안정. 야간 라이딩 가능. 청년이 물었어요. 외국분이세요? 네, 독일에서 왔어요. 독일도 자전거 유명하죠? 네, 하지만 여기만큼은 아니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긴 자전거 길이 도시를 관통하는 건 드물어요. 청년이 웃었어요. 저도 처음 탈 땐 놀랐어요.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몇 번째예요? 이번이 세 번째요. 세 번이나요? 네, 중독성 있어요. 청년이 자전거를 일으켰습니다. 그럼 전 가볼게요. 오늘 안에 충주까지 가야 해서요. 조심히 가세요. 청년이 떠났어요.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 봤어요. 633km를 혼자 달릴 수 있는 나라요. 밤에도 무섭지 않은 나라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는 모를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니까요. 박서윤이 말했습니다. 저것도 문화예요. 뭐가요? 자전거로 나라를 건너는 게 일상이 된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치안, 자전거길, 편의시설, 숙박시설까지요. 모든 게 연결돼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서울은 그걸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습지를 봤어요. 새들이 여전히 평화롭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도 날아가지 않았어요. 익숙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결과였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서윤이 제안했어요. 밤에 한강 보시겠어요? 밤에요? 네, 낮하고 완전히 달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죠. 오후 8시였어요. 다시 한강으로 갔습니다. 어두웠어요. 하지만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가로등이 이어졌어요. 은은한 빛이었습니다. 너무 밝지 않았어요. 별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강변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전거 길이 보였어요. 낮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낮보다 적었지만 여전히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이 보였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산책하는 커플도 보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밤 8시가 넘었는데요. 겨울인데요.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었어요. 사람 많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주말엔 더 많아요. 박서윤이 대답했어요. 앞으로 걸었습니다. 자전거 길을 따라 걸었어요.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두운 구간이 없었어요. CCTV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았어요. 필요한 곳에만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자전거 소리였습니다. 뒤에서 다가왔어요. 저는 옆으로 비켰습니다. 3명이 지나갔어요. 젊었습니다. 10대로 보였어요. 여학생들이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라이트도 켰습니다. 반사조끼도 입었어요. 로드바이크였습니다. 빠르게 달렸어요. 훈련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맘에요. 10대 여학생들이요. 혼자가 아니라 셋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놀라웠어요. 저 학생들 자주 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트랙팀이에요. 밤에 훈련해요. 밤에요? 네, 낮엔 학교 가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럽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에요. 대도시 강변에서요. 밤에요. 미성년자가 안전하게 훈련한다고요? 부모님은 걱정 안 하나요? 여기 안전하니까요. 박서윤의 대답이 담담했습니다. 당연한 듯 했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어요. 밤 8시. 한강 자전거길. 10대 여학생 3명 야간 훈련 관찰됨. 안전장비 완비. 두려움 없음.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치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전체의 신뢰예요. 부모가 아이를 밤에 보낼 수 있다는 건 그 공간을 믿는다는 뜻이니까요. 앞으로 더 걸었습니다. 벤치가 보였어요.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차를 마시는 듯 했습니다. 조용히 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분이세요? 네, 독일에서 왔어요. 한강 어때요? 아름다워요. 밤에도 안전하고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매일 와요. 매일이요? 네, 30년 됐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30년이요. 밤에도요? 밤이 더 좋아요. 조용하거든요.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젊었을 땐 무서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언제부터 괜찮아졌어요? 한 20년 전부터요. 청계천 복원하고 한강도 정비하면서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20년 전 변화.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 증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강변이 어두웠어요.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졌어요? 사람이 나오니까 더 안전해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사람이 나와서 안전해진다고요. 역설이었어요. 보통은 사람이 없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반대였어요. 사람이 계속 있어서 안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걸어갔어요. 다시 자전거 길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지나갔어요. 젊은 사람도 있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어요. 혼자 달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두렵지 않은 듯 했어요.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찰이 보이지 않았어요. 순찰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했어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않고요. 그냥 존재만으로요. 박서윤이 말했습니다. 밤에 사람이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요? 사람이 있으면 범죄가 안 생겨요. 범죄는 아무도 없을 때 일어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통제가 아니라 사용이었습니다. 공간을 계속 사용하면 그 자체가 안전이 되는 거예요.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달이었어요. 교량이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강물에 반사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야경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여기선 밤이 적이 아니었어요. 시민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촬영이 거의 끝났어요. 저는 다시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처음 왔던 그곳이었어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천천히요. 한 계단씩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수달을 봤어요. 정확히는 흔적을요. 사람들이 조용히 걷는 걸 봤습니다. 물고기가 사는 걸 확인했어요. 청계천 물가에 섰습니다. 물이 흘렀어요. 맑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물에 반짝였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새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지난 일주일간 적은 것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청계천, 한강, 난지습지요. 수달, 철새, 물고기요. 자전거길, 시민들, 야간 안전이요. 모두 따로따로 본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나의 논리였어요. 박서윤이 옆에 섰습니다. 뭘 보고 계세요? 패턴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청계천은 작고 한강은 거대해요. 하지만 원리는 같아요. 어떤 원리요? 사람을 밀어내지 않는다. 저는 청계천을 가리켰습니다. 자연을 전시하지 않는다. 규칙을 강요하지 않는다. 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결과요? 생명이 머물러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결론 생태복원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님. 사람의 태도가 핵심. 펜을 내려놓고 주변을 봤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학생도 보였어요. 노인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배려했습니다. 여기서 배운 게 많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20년 전엔 어땠어요? 박서윤이 잠시 생각했어요. 혼란스러웠대요. 청계천 복원한다고 했을 때요. 왜요? 고가도로 없애고 개천 만든다고 하니까 다들 의심했대요. 지금은요? 이제 당연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이요. 한 세대예요. 그 시간 동안 문화가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한강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전거길 만들 때도 반대 많았대요. 지금은요? 없어지면 난리 날 거예요. 박서윤이 웃었습니다. 저는 한강을 생각했어요. 끝없이 이어진 자전거길을요. 밤에도 달리는 사람들을요. 10대 여학생들의 야간 훈련을요. 633km 국토종주를요. 모두 연결돼 있었습니다. 청계천의 수달부터 한강의 철새까지요. 자전거길부터 야간 조명까지요. 시민들의 조용한 배려부터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함까지요. 하나의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도시 설계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자연을 설계한 게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 수 있게 설계한 거예요. 박서윤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물가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물을 들여다봤습니다. 물고기가 헤엄쳤어요. 작은 녀석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은 듯 했어요. 20년 전 이곳은 고가도로 밑이었어요. 어둡고 더럽고 냄새 났을 거예요. 지금은 달라요.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살고 새들이 오고 수달이 사냥해요. 사람들도 와요. 조용히 걷고 존중하고 함께 살아요. 이게 복원이구나. 강을 복원한 게 아니에요. 관계를 복원한 거예요.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요. 일어섰습니다. 노트를 덮었어요. 고마워요. 박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다시 올게요. 다음엔 봄에 오세요. 벚꽃 필 때요. 좋아요. 저는 청계천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일주일 전엔 의심으로 봤어요. 지금은 존경으로 봅니다. 이 도시가 해낸 일은 단순하지 않아요.
물을 흐르게 한 게 아니에요. 신뢰를 흐르게 한 거예요.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렸어요. 익숙한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서울을 보고 온 후라서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유럽 공영방송에 제출할 보고서요.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제목부터 썼어요. 처음엔 이렇게 쓰려 했습니다. 서울 청계천 한강 생태 복원 사례 분석. 하지만 지웠어요. 이건 단순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서울 생태를 설계한 도시가 아니라 생태가 살 수 있게 만든 도시. 손을 멈췄어요. 그 제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맞았어요.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서울에 의심을 가지고 갔다. 타이핑했어요. 도심 한복판에 생태계가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계속 썼습니다. 하지만 틀렸다. 완전히. 손이 빨라졌어요. 청계천에는 수달이 산다. 한강에는 겨울 철새가 온다. 난지습지에는 고니가 머문다.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다.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청계천 사진을 첨부했어요. 한강 자전거길 사진도 넣었습니다. 난지습지 철새 사진도요. 이 도시의 성공은 환경기술이 아니다. 타이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태도다.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사람들은 새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조용히 걷는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강요가 아니라 습관이다. 자전거길 부분을 썼습니다. 한강 자전거길 80km. 도시 전체를 관통한다. 야간에도 안전하다. 10대 여학생들이 훈련한다. 633km 국토종주가 가능하다. 패턴을 정리했어요. 이 도시는 세 가지를 하지 않았다.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1. 사람을 밀어내지 않았다. 2. 자연을 전시하지 않았다. 3. 규칙을 강요하지 않았다. 결과를 적었어요. 그 결과 생명은 머물렀다. 2시간을 썼습니다. 관찰한 모든 것을 적었어요. 데이터도 넣었습니다. 사진도 첨부했어요. 마지막 문단에 도달했습니다. 손을 멈췄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의 밤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서울과 달랐어요. 서울은 밤에도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타이핑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론. 한 줄을 비웠어요. 이 도시는 강을 복원한 게 아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시민의 태도를 복원했다. 마침표를 찍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20년이 걸렸다. 하지만 가능했다. 유럽도 배울 수 있다. 저장했습니다. 파일을 닫았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연구소로 갔어요.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놀라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이론과 달랐어요. 보고서를 나눠줬습니다. 모두 읽기 시작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한 동료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 진짜예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도심의 수달이요? 네, 흔적 확인했어요. 시민 목격담도 들었고요. 믿기 어려운데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요. 다른 동료가 물었습니다. 자전거 길이 80km라고요? 네, 한강 양쪽 합쳐서요. 야간에도 안전하다고요? 네, 직접 탔어요. 밤 8시예요. 동료들이 서로 봤습니다. 믿기 어려운 듯 했어요. 소장이 말했습니다. 다큐 제작하죠. 이건 유럽이 봐야 해요.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박서윤에게 메일을 썼어요. 보고서 제출했습니다. 다큐 제작 결정됐어요. 감사합니다. 보냈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봄에 또 오세요. 벚꽃 보여드릴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봄에요. 가고 싶었어요. 자전거도 가져가야겠어요. 제 자전거로 한강을 달리고 싶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슈프레 강이 보였습니다. 베를린의 강이에요.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만큼은 아니에요. 언젠가 여기도 바뀔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봤습니다. 서울에서요. 책상 위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것 도시는 자연의 적이 아니다. 설계의 문제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20년 한 세대면 문화가 된다. 노트를 덮었어요. 자전거를 봤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세워둔 제 자전거요. 다음엔 저걸 가져가야겠어요. 서울의 봄을 달리고 싶었습니다.